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상황을 좀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에 이제 보시면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담화를 우리가 보면은 상황을 일단은 짐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성현아, 같이 시험 공부하자. 그래, 유미야, 도서관 어때? 라고 이렇게 두 친구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죠? 한 친구는 아무래도 유미라는 친구인 것 같고요. 한 친구는 아무래도 성현이라는 친구인 것 같네요. 유미, 성현 이렇게 있어서 두 친구들이 유미는 성현이한테 시험 공부를 같이 하자고 하고요. 성현이는 유미한테 그래 도서관에 가서 시험 공부하는 건 어때? 라면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두 명이겠죠. 그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담화의 참여자는 당연히 유미와 성현이겠죠. 담화의 참여자를 고르라 라고 하면은 유미와 성현이다. 왜냐면 그 둘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바로 담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실게요.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 자, 담화가 이루어진 시간은 언제일까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성현이가 유미가 성현이한테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라면서 같이 시험 공부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바로 어디입니까? 교실이죠. 이 지금 책이나 그림을 보시면 교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3시 30분입니다. 3시 30분이면 아마 학교가 끝났을 시간이겠고요. 만약에 뭐 8시나 오후 8시나 9시나 7시 정도가 된다면 아마 학원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소한 것 하나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성현이가 유미한테 하는 말 도서관 어때? 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서관 어때? 도서관 어때? 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야, 그러면 지금 유미가 성현이한테 시험 공부 같이 하자 했어요. 근데 성현이가 유미한테 도서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헷갈리실까 말씀드리는데 시험 공부 같이 하자는 애는 유미고요. 도서관 가자는 애는 성현입니다. 자, 그러면 성현이는 지금 같이 시험 공부를 할 장소로 도서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 걸 생략한 거죠. 왜냐면 바로 전에 유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어때라는 말은 같이 시험 공부할 장소로 도서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 공부할 장소로 도서관 어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담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했었죠. 담화. 자, 전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왜 그랬냐면요. 지금 유미가 성현이한테 뭐 어때? 지금 시험 별로 안 남았네.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랬더니 성현이가 유미한테 그래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 단위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화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상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가와 나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두 사람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의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가게에서, 식당에서 점원이 손님한테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는요, 치과에서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가와 나에서 말하는 일을 우리가 정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가와 나에서 말하는 일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 그리고 듣는 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가의 상황에서 말하는 이는 누굽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일하는 식당 종업원, 식당 직원입니다. 식당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의 상황에서 말하는 이는 그렇죠.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가는요? 그렇죠.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이 없으셨나요? 라고 왜 어떠한 의미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식당 종업원이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한다면 음식의 맛이 괜찮으셨나요? 또는 저희 가게에서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나의 상황에서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은 제가 고쳐드린, 제가 지금 치료해드린 또는 충치가 있는 그 이빨이 음식을 드실 때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즉 치아의 상태가 괜찮은지 양호한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듣는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문장 한마디의 의미도 색다르게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활동 중 하나인데요. 그 대답에 어울리는 상황을 골라보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이가 좀 시렸어요. 니은은 음식이 너무 짰어요. 둘 다 안 좋은 말이네요. 어쨌든 이가 좀 시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의 상황,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조금 더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식이 너무 짰어요 라고 한다면 손님이 식당 점원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리게 됐네요.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손님이 식당 종업원한테 이가 좀 시렸어요 라고 한다면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 같았고요. 환자가 치과 의사한테 음식이 너무 짰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재밌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둘이 조금 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앞에 그 식당 맛있는데 한번 드셔보셨어요? 그랬더니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거기 식사하기에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하니까 거기 음식 너무 짰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손님이 식당 종업원한테 음식이 너무 짰어요 라고 말하면 되고요. 환자가 치과 의사한테 이가 좀 시렸어요 라고 말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상황도 가와 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 상황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가에서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라고 했더니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갈래?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의 상황에서는 교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의 상황에서는 교실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 대화인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가와 나가 각각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대화가 이제 이어진
것인지 우리가 맞춰볼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랑 똑같은 색깔이니까 요 색깔 형광, 초록. 요즘에 또 네온 색깔이 유행한다잖아요. 근데 여름이 벌써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수영장 한번 못 가보고, 그죠? 자, 어쨌든 가의 상황은 다시 말할게요. 너무 좁다. 자, 가의 상황은 민지야 우리 지각인가? 이라고 했더니 교문에서 민지가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분 남았는 걸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야, 우리 지각하기 5분 전이야. 빨리 들어가야 돼. 5분 남았어. 우리 5분 후에 지각이야. 그러니까 5분 남았어. 라는 뜻이죠. 이 상황은 지각하기 5분 전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장소는 그렇죠. 학교의 교문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문 앞. 그 교문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민지야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라고 했더니 5분 남았는 걸 이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의미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5분 남았는 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지가 탁구 치러 나갈래? 라고 물어봤던 그 상황의 대답에서 야 근데 우리 쉬는 시간 끝나기까지 5분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는 시간 끝나기 5분 전 또는 수업 시작하기 5분 전 둘 중에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둘 다 써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번 있을게요 그냥. 어디에서의 대답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교실 아니죠? 그래서 교실 안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네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고모와 주연이의 대화입니다. 그 사이를 한번 잘 맥락과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해 볼게요. 방금 봤던 맥락은요. 상황 맥락을 중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즉 그 담화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3번은 다시 아까 말했듯 상황적 맥락, 상황 맥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담화를 알아볼 겁니다. 자, 고모가 말합니다. 주연이 고모 집에 오랜만이지 넣어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쌀을 새로 사실 필요까지 없었는데 저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농촌에서는 예전부터 주로 쌀 농사를 지어 생활했기 때문에 쌀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것을 쌀을 산다고 한단다. 아하, 이제 이해했어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연이와 고모의 대화가 끝이 납니다. 즉, 담화가 끝이 납니다. 자, 이때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내가 넣어주려고 쌀을 사서 푸짐하게 차렸으니까 많이 먹어. 쌀을 산다 라는 것을 잘못 이해했죠. 자, 왜 그랬냐면 고모, 이거 그러면 상황적인 것도 조금 알 수 있어요. 고모가 사는 것이 농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TMI였고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고모는 쌀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다 라는 것이 쌀을 사다 라는 의미였고요. 주연이는 돈을 주고 쌀을 사다, 쌀을 사서 오다 라는 것이 바로 쌀을 사다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모가 사는 지역은 농촌이었고요. 주연이가 사는 지역은 아무래도 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지역에서 쌀을 사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연이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그리고 고모와 주연이의 의사소통에서 살짝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요.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는 어떤 것이 더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이나 사회적 상황이나 공동체의 가치, 세대 차이, 문화 차이 등이 사회적 맥락에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걸 보면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탁을 보면은 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아마 외국인은 살짝 사회 문화적 맥락이 맞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담화는 생각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언어 단위이다. 그리고 담화의 구성 요소에는 말하는 이, 글쓰니, 듣는 이, 읽는 이, 맥락,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화, 그리고 담화의 구성 요소, 맥락, 이런 것들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담화의 특성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담화의 특성에는 앞에서 맨 처음에 개념 정리할 때 말씀드렸듯이 통일성과 응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볼 것이고요. 그걸 정리해 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은 차례차례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린 그 순서대로 보시면은 아마 이해도 잘 되실 듯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